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주가는 올해 4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고 단기간에 주가는 2배가 뛰었습니다. 42,000원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한 3달간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 현재 상황 35,000원에 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기회 있을지,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긴 한데 일단 조금 차이점은 이제 개인이 살짝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치 중인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67%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반적으로 3% 안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차잔고 최근에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매매 비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제 상승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빌려만 놓고 아직 공매도를 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크게 하락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58조, 60조, 71조, 88조, 93조, 올해는 96조까지 올라가고요. 내년 후년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출은 꾸준한 상승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과거 적자를 크게 기록을 했었고 점차 개선이 되었고 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 자, 8조 3천, 그리고 올해는 14조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크게 개선이 되고요. 향후에도 전망은 괜찮습니다. 다만 상승폭 면에서는 올해가 최고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뤄내고 있고 내년 후년 전망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조 2천에서 2조 1천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자, 3분기 3조대에서 5조대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고요. 4분기에는 2조대에서 2조 4천에서 3조, 1분기 3조 7천에서 3조 7천 횡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위험했죠. 500대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면서 조금씩 이제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자, 이제 400 초반대까지 내려왔고요. 향후에는 300대, 200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부채 부담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이 그만큼 또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걱정은 없다. 다만 아직은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9, 18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확실히 수익성이 좋아졌고요. 올해는 두 자릿수 진입까지 더 좋아졌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비슷한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크게 뛰고 있습니다. 실적과 같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배당금은 올해 1,376원 크게 전년 대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8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꽤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9배, PBR은 0.4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싼 정도, 많이 싼 건 아니고 약간의 저평가, 조금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7% 정도 증가를 하면서 5조 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가 감소한 데다가 성수기 효과와 요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분기로는 최대 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향 안정화된 에너지 가격이 연료비 감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요. 3분기는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개통 1개 가격이 다른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제 117원 kWh 수준으로 2분기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외부 구입량 증가에도 구입 전력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이유인데요. 3분기 S&P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피크 기여도 증가와 더불어 하향 안정화된 에너지 가격, 기저 발전인 석탄 발전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팀코리아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노이즈가 있지만 10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 관련 기대감이 다시금 주가에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겠고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으나 비수기인 만큼 4분기 중 요금 인상 가능성은 또 열어두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의지를 정부 조직 개편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등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중장기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점은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확정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4분기 인상 가능성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 정책 등 이런 우호적인 환경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력 직접 구매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용 대형 전력 수요처에서 전력 직접 구매가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반면 산업용 요금은 인상을 하면서 한전을 우회해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분기 실적 단위에서는 급격한 실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량에 이런 점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점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호재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메리트는 좀 떨어지긴 했죠. 주가가 이제 2배가 뛰었기 때문에 최근에.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대다. 만약에 뭐 4만 원대에 걸쳐 있으면은 진입은 반대 의견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3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구간은 한 3만 원 초반대면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지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진입은 가능하다. 들어가서 수익은 낼 정도는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주봉, 자, 월봉에 표시해야겠네요. 월봉에 표시하겠습니다. 자,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까지 일단 지금 맥스로 볼 수가 있겠다. 한 만원 정도의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꾸준하게 이제 보유해 나가시다가 한 37,000원, 자, 라인 하나 긁게요. 37,000원 정도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들 슬슬 익절해 나가자. 그래서 37,000원 도달했을 때는 한 20에서 30% 익절하시고, 또 나머지 비중도 올라갈 때마다 비슷한 비중으로 계속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한 45,000원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인데요. 자, 라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1,000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이제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정리가 다 됐을 것 같아요, 평단은. 근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좀 물려 계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41,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탈 필요 없어요. 그냥 보유만 하시고, 41,000원 위에 계신 분들 거의 없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과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셨거나 뭐 이런 분들 41,000원 위에 계신 분들만 살짝 물 타서 41,000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뭐 본전에 갈아타시던지 익절까지 보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